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한창 여러분들 가족분들 만나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 그 미국의 일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의 그 탑뉴스 브리핑은요, 어제 그 리버테리안이라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의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자 당, 구태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리버테리안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오늘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후보를 냅니다. 여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받았고 참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렸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 텍사스라든가 아니면 한국 분들 요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서요. 알칸소라든가 이런 데 토네이도가 불어닥쳤고, 그게 이제 점점 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 개념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개념이 다르다 하는 내용들도 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또 연휴이기도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초당적인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에 삼성이 올랐던데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문제는 지금도 주말이지만 그런 것 가리지 않고 파리에서, 카타르에서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대표 등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에 관해서죠. 이 같은 내용들 오늘 말 그대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게 되다. 이게 지금 리버테리안 당의 전당대회의 어떤 모토였거든요. 통제할 수 없게 되다. 이 자유주의당 전당대회에서 반복적으로 야유를 받았고 끝내 참지 못하고 겨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은 no. 이런 이제 어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왔다가 경비원에 의해서 끌려나가기도 했고요. 리버테리언 당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정치인은 텍사스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 론 폴이었고, 그 론 폴이 리버테리안 당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랜드 폴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자유주의자적인 성향, 공화당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연방준비제도도 없애버려야지 된다. 이건 이제 자유를 뜻해서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에 연방준비제도 같은데 미국의 지금까지 여러 일을 하는 기구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정부 차원에선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 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코비드-19 때 왜 다른 압력에 의해서 문을 닫았느냐. 그리고 연방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무슨 연방 적자냐고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무척 큰 연방 적자를 기록했고, 또 리버테리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록을 다 거짓말로 말을 한다 해서 싫어하지만, 어쨌든 초대를 하기로 해서 초대받아서 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버테리안 그런 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내가 리버테리안 장관을 자리에 놓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AP통신이 보도하는 것 보면 그 자리에 모인 리버테리안 그 자유주의자들, 당원들이 안 믿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박수를 많이 받았답니다. 마약을 파는 사이트, 실크로드라는 사이트에 그 사이트를 만든
로스 올브리히트라는 사람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복역 중인데 그 사람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석방하겠다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왜 정부가 모든 걸 관여를 하지? 자유주의자들이 거기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 폭군이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리버테리언 당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너야. 너. 바로 너. 당신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마침내 트럼프가 참아내지 못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리버테리언 당은 이기기를 원치 않는군. 매년 한 3%나 가져라. 이게 리버테리언이 2016년도에 3% 받았거든요. 게리 존슨이 후보로. 그리고 2020년에는 1% 조금 넘었을 때 그냥 후보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유를 받자 마가들도 그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것도 하고 뭐 USA 외쳤지만 거긴 리버테리언 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다 묻혔고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그냥 누물누물하게 넘어가지 않고 딱 그래 당신들은 그냥 3%에 만족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버테리안 그쪽 주최 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왔는데 맨 앞에 네 줄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앉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중간에 좀 싸움도 있고 그랬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싼 티켓값 내고 들어왔는데 맘대로 앉지도 못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아무튼 트럼프를 초대하는 것부터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연구 기관 또 띵크탱크가 있는데 띵크탱크 가운데서 분명히 무슨 극우적인 띵크탱크가 있고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같은 그리고 또 좌적인 그런 곳도 있고 또 카토 인스티튜트처럼 이렇게 좀 리버테리안 성향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테리안 그 성향의 카토 연구소의 인스티튜션의 CEO인 피터 고틀러가 아니 트럼프는 우리 리버테리안 자유주의자들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는데 초대해서는 안 돼 했는데도 어쨌든 초대를 한 거죠. 바이든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금요일에 참석을 해서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전부 비난했죠. 트럼프는 왜 코비드-19 때 문을 닫게 했느냐. 바이든에 대해서는 아니 정부가 그렇게 사람들을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본인은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라는 사람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비드-19 백신을 빨리 만든 것을 자신의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24시간 일을 해서 백신이 빨리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괜찮다고 하고 막상 본인이 코비드-19에 걸렸을 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안 먹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있지만 아무튼 시간을 백신을 만드는데 단축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을 리버테리안들은 싫어하는 거고요. 또 이런 농담도 하면서 리버테리안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게 끝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번 중요한 것 4번 그 연방 기소 당한 것이요. 그런 기소 당하기 전에는 리버테리안이 아니었는데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막상 기소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리버테리안이다. 뭐 이런 확실한 자유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후보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막 야유받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한 30분 연설했는데 그래서 30분밖에 못했잖아요. 본인이 어디 가서 막 하고 그 마가의 지지자들이 환영해주고 할 때는 1시간 훌쩍 넘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튼 뭐 공화당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30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어젯밤이요. 토요일이 그랬고요. 그리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소에 살고 계시는 분들, 토네이도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13분이 숨지셨거든요. 뭐 한국 매체 보니까 좀 전까지 5명으로 나오던데 아마 13명 이상이 될 겁니다. 몇 분 만에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텍사스주의 그 모빌홈 공원, 모빌홈이 아무래도 이 집안을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 온 걸 얹어 놓은 그런 집 형태라서 토네이도 지역에서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그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 7명이 숨졌는데 2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숨졌고 벨리뷰에서는 한 가족이 전부 숨지기도 했고요. 수십만 명 지금도 이제 정전 상태입니다. 어쨌든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나서 나는 살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잔해밖에 없구나. 집이 있었던 흔적밖에 없구나. 한 2분 만에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아니면 내가 어디 안전한 데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사라지는 것. 어떤 분은요, 그 워크인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딱 이렇게 토네이도가 불었을 때 강아지 딱 부여잡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살아나셨다는 분. 제일 강하니까는요. 나와서 보니까 다 파괴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댈러스 북쪽에 파머스 브랜치라는 곳, 댈러스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는 주유소에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주변에 토네이도가 막 몰아닥쳐서 영화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주유소의 화장실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안에 40명 내지 50명이 들어가서 다행히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구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이 토네이도 이전에 엄청난 폭염, 지금도 3자리 숫자랍니다. 이제 저의 옷과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여러분들 보시기 너무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한여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텐데 너무 추워요, 제가. 밑에는 또 여전히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고요. 그래서 따뜻한 스웨터와 목에도 이렇게 스카프를 걸쳐야지만 되는데 텍사스는 지금 3자리 숫자 기온이라고 하네요. 오클라호마에서도 2분이 숨졌는데 5월달, 6월달 졸업식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의 달이잖아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알칸소에서도 벤턴 카운티에서 뭐 여러분이 사망하셨는데 집에서 사망하신 젊은 여자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아이오와주에서도 토네이도로 많은 분들이 숨지셨고 그 숨진 분들만 이 정도 되면은 다치신 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5월 말이지만 4월 달에 미국 역사상 토네이도 시즌에 기록적으로 지금까지는 2번째로 대단한 그 토네이도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고요. 보통 토네이도 시즌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733건 정도가 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200건 정도가 많은 924건의 토네이도가 보고가 됐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일종의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이 알칸소, 오클라호마에서 지금은 이제 토네이도도 그 폭풍으로 변하던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지 않겠어요? 동쪽으로 가네요. 동북쪽으로 올라가는군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아나폴리스니까 인디아나주의 수도, 그리고 당연히 뭐 테네시, 켄터키, 조금 더 가네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바닷가까지 가는군요.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까지 동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월요일, 내일 메모리얼 데이 당일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해가 심할 곳은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주의 주도, 그리고 테네시주의 내슈빌,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신시내티, 오하이오주의, 그리고 켄터키주의 루이빌과 렉싱턴, 이런 지역이 아직도 요주의 지역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수많은 연구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은 선거에서 후보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그 면에서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이제 많은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격 변동을 말하잖아요. 지난번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졌다 아니면 가격이 비싸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금의 높은 가격 자체,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의 변화를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여름에 굉장히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높았던 9% 1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에서 지금은 또 한 1년 전보다 3.4%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3.4%로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19% 정도로 본답니다. 왜 19%냐? 2022년부터 물가가 계속 어쨌든 올라가고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서 그 차이로 잡아야지 되는데 2021년 그때부터 계산해서 팬데믹 때죠.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로 계산하니까 일반인들은 19%, 거의 20%, 19.9%로 생각을 한답니다. 노동국이 아무리 계산을 해서 9%에서 현재 3.1%로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3.4%로 내려왔다고요? 3.4% 정도면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 그때 이제 서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뭐 주식 막 버블이 있었고 했잖아요. 기술주들 등등 파생 상품 뭐 해서 언더워러 주택인 곳도 많았고 집의 가치가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그런 그때까지 그러니까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이죠. 그때의 인플레이션 그것도 과거의 물가 상승률인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3.4%가 아니라 9%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임의적으로 그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어차피 물가 상승률은요, 매년 물가가 더 싸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싸지는 게 있죠. 갑자기 처음에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비싸지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나중엔 가격이 싸지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인건비도 올라가고 등등의 이유로 물건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얼만큼 올라갔느냐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얼만큼이 아니라 요즘은 계속 야 이거 3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3년이 흘러가니까 이만큼이지 이걸 인플레이션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팍스뉴스 영향이 아주 크죠. 그리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제가 팍스뉴스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도 요즘 예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남기고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전부 뒀다면 요즘에는 뭐 정치적인 것에 막 참여를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직원들이 해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그 기업에서 직원들이 이스라엘 쪽 돕지 마세요. 뭐 구글 직원이라든가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의 직원이라든가 그래서 회사도 어느 정도 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 초당적인 기업에 대해서 악시오스가 해리스 여론조사와 같이 했더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돼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휘둘리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도 초당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프록터 앤 gem블이라든가 UPS 배달하는 그리고 BP 오일 회사인데 에너지 회사죠. 좀 의외이긴 하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에 가까울 수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정책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회사들을 아주 지금 당장의 급한 이슈나 문화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뭐 사람들이 어머 저 회사 괜찮아 하는 인식을 준다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그렇고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렇고 소니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뭘 만드냐면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프록터 앤 갬블이 그걸 만든다고 상상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머 그것도 프록터 갬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물건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누 같은 거요. 그리고 화장품도 마켓에 가면 있는 뭐 오일 오브 올레이 같은 거. 비누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비누도 여기서 만들고요. 오럴비 하면은 오럴비 많이 이렇게 눈에 익으시죠? 칫솔 만들잖아요. 타이드. 우리 빨래하는 비누 또 always라는 여성들의 그 생리대도 만들고 템폰도 이 회사에서 만들고요. 비달 세순 뭐 여러 가지 헤어케어 제품 같은 것 그리고 뭐 바운스 우리 그 세탁하고 뭐 이렇게 뭐죠? 정전기 일어나지 말라고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 밖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에서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보면은 사람들이 좀 초당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미국에서 굉장히 좌측인 그런 회사가 있고 우측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측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부터 말씀드리자면 더 쉬우니까 인식하기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의 회사, 트럼프의 무슨 소셜미디어도 있잖아요. 지금 팍스뉴스, 또 일론 머스크의 예전에는 트위터였고 지금 X, 완전히 우익이죠. 또 일론 머스크가 은근히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 엄청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발언들을 자주 하죠. 그에 비해서 좌측인 그런 회사는 파이자는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코비드 19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그 팀에 맞게 뭔가 물건을 파는데 성소수자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했다가 나중에 엄청 야단맞고 뒤로 조금 물러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겟은 이렇게 조금 좌측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팍스는 우측으로 구분이 되고 UPS, 소니, BP,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프록터 앤 갬블 이런 회사는 초당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조사 범위도 굉장히 넓던데요. 16,5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원래 이제 기업이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낙태에 대한 판결이 있었을 때는 기업이 별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때는 기업들이 마구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주와 직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가장 이제 평판이 좋은 그런 기업들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넘버 원이 어느 회사냐? 넘버 원이 엔비디아네요. 이 엔비디아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환경이 그렇고 인공지능이라는 환경에서 너무 필요한 칩을 이 회사는 30년 이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무슨 다른 회사들에서 이걸 쫓아간다고 한들 엔비디아는 놀겠습니까? 엔비디아도 더 가죠.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그 존슨 황이 일론 머스크처럼 굉장히 불안정하다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주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평판이 지금 좋습니다. 6월 7일에 현재의 주식값을 분할을 하기 때문에 10대 1로 분할을 해서 지금 현재 1064달러니까 뭐 100달러 정도에 다시 분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가격이 오를 겁니다. 미국 회사들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아마존도 전에 20대 1로 분할을 했었고 엔비디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평판이 좋고 3M 테이프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들고 하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피델리티 투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 투자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카에게 매달 50달러씩이라도 어디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 거를 쓸까요? 하면 피델리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니 은근히 지금 네 번째로
평판이 좋고 아디다스가 5번째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한국 분들과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말씀드리자면 혼다모로, 파타고니아, 아주 이런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야외 옷 같은 거 접으면 딱 한 줌 된다는, 그러나 바람 비막이 다 된다는 뭐 이런 옷들 만들고, 애플이 9번째고 삼성이 10번째, 코스코가 11번째. 일본 자동차 회사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높나요? 가격 대비 성능 때문에 그렇겠죠. 토요다가 12번, 13번째가 트레이더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16번, 구글 17번째, 18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19번째가 케찹 회사 크래프트 헤인즈 컴퍼니, 20번째가 IBM, 21번째가 칙필라,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운데서 처음 나왔네요. 22번째가 펩시코, 코카콜라, 23번째가 UPS, 평판은 23번째고 초당적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고 있고, 24번째가 제너럴 일렉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번호는 안 부르고 회사만 불러드릴게요. 마텔, 인형 만드는. 프록터 앤 갬블은 26번째 좋은 그 평판. 코카콜라가 27번째. 펩시는 펩시고요. 코카콜라 27번째. 그리고 이키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덱스, 캐피털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한국 분들 여기 자녀분들 많이 직장 다니고 있죠. 나이키, CVS는 약국, 홈디포, 제너럴 모터스, 페이팔, 티모빌, 버라이전보다 티모빌을 더 사람들이 생각하네요. 그리고 베스트 바이, 넷플릭스가 48번째입니다. 델타 에어라인, 알래스카 에어라인, 월그린, 게이코 보험회사, 노스트롬, 룰루레몬 54번째, 포드모롤 55번째, 스테이트 팜, 메이시스, 타겟, 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AT&T, 테슬라가 63번째입니다. 이베이, 파이저, 콜스, 뭐 많이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 있죠. 월트 디즈니, 오픈 AI, 복스웨건, 웬디, 피자헛, 다 우리가 거의 아는 데네요. 전부. 존슨 앤 존슨, 서브웨이, 치폴레, 타코벨, 이제부터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스타벅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아나우저부시, 맥주 만드는 BP, 맥도널드, 달러 제너럴, 컴캐스트, NFL, 엑손모빌, 버거킹, 보잉 컴퍼니, 테무가 89번째로 들어와 있네요. 야, 달러트리, 웰스파고보다도 더 위에요. 웰스파고 앤 컴퍼니. 어머, 쉬인도 지금 93번째. 그러니까 중국 회사 테무와 쉬인도 들어왔어요. 일본 회사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의 삼성은 10위라고 했죠. 그리고 틱톡 3개나 들어왔네요. 박스 코퍼레이션 96번째, 메타, 스프리트, X가 99번째, 100번째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이게 악시오스와 해리스가 여론조사를 한 그 평판, 랭킹 100위까지 이런 회사들이 있다 하고 불러드렸습니다. 평판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면 이제 많은 어피니언 리더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신문에도 어피니언을 쓰잖아요.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이 집에도 또 별장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또 과격한 폭력의 의미도 담긴 2가지의 길을 걸어놨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하는 것에서 빠져야지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토론이에요. 빠져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개인의 신념과 이 사법적인 책임 사이에서 명확한 분리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 연방 대법관쯤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no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에 루스 베이더 기인스버그라는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숨지신 분이요. 그분도 트럼프 싫다고 얼마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싫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그 사람은 했고, 이 사람은 트럼프 지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다 정치적인 의견이 있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나름대로,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나름대로 그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거니까 아니야, 트럼프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스 베이더 기인스버그와 사무엘 얼리또와는 좀 다릅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할 그럴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연방 대법관이나 누구든지 다 그 개인의 그 신념이 있죠. 신념이 있지만 이 어떠한 판결을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는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리는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건데 구태여 그걸 집과 별장에 난 트럼프를 지지해. 폭력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담은 그리고 미국은 백인 민족주의 기독교 중심의 나라로 정치 자체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돼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길을 걸어놓을 필요까지 있을까? 그건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중심적인 것을 어떤 그 시위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하는 표시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일요일에 이슈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크리미널 코트가 아니라 사법재판소요. Court of Justice가 UN 산하고 즉각 라파 공격 중단을 그 말 안 듣습니다. 또 라파에서 엄청나게 사람 숨졌고요. 일부는 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피난 가라고 하니까. 근데 가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갈 곳이 없어서 안전하게. 그러나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인질회담에 어떠한 좀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보국장이 이렇게 해외에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참 드물게 보는 일인데 빌 번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카운터파트인 모사드의 국장 카타르의 총리 왜냐하면 중재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파리에서 어떤 땐 카타르에서 어떤 땐 파리에서 이렇게 만나죠. 만나서 이제 좀 휴전 같은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인지를 석방을 하면서 그러니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0월 7일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항상 every day, maybe every hour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슈를 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의 중간이기도 한데 내일 메모리얼 데이에 저는 라디오 서울 방송 스튜디오에서 정규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래도 하려고 하고요. 먼지도 좀 닦으려고 하고요. 영화도 좀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해피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